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이야기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7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의도 정가의 가장 핫한 이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선우 의원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강선우 전 의원뿐이 아니고 또 그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있다. 강선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제2의 강선우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더라도 갑질 국회의원 리스트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재명 정권의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가 초반에 다른 정권에서도, 다른 역대 정권에서도 초반에 인사청문회를 첫 조각 단계에서 한 2명 정도 낙마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급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임명이 됐다가 임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좀 초유의 일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오강수 그 첫 민정수석 차명부동산으로 사퇴를 했죠. 이 오강수는 주로 여권 내부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본인이 날아간 경우입니다.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오강수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그래서 이 좌파 매체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해서 차명부동산 2호으로 날아갔죠.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전노동 비서관도 뭐 임금체불 문제로 그만뒀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이었던 사람도 계엄에 옹호를 했다. 계엄을 옹호를 했다. 그것이 나중에 또 이게 정규재 씨가 추천했던 인물이죠. 여기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은 국정상황실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제안보비서관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상당한 혼선이 지금 일어났었던 것 아니냐. 초기 이 대통령실 인사에서. 거기다가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인데 이것이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범위를 넘어서서 이진숙 전 교육부총리 어떤 제자 논문 표절 이런 걸로 인해서 지명 철회를 당했죠.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 지명 철회는 결국 자진 사퇴를 설득을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는 지명을 철회를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이 자진 사퇴 형식,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 사퇴인데 본인은 지명 철회가 아니고 나가라는 그만 버티지 말고 사퇴를 하라는 이 사인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강선우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이 한참 되고 있는 최동석 있죠.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사람. 이재명은 예수의 비유를 하고 다른 좌파 정치인들은 전부 다 모두 까를 하는 닦아는 그런 최동석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과연 누가 추천하고 금정은 어떻게 했는지, 자,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인사 추천과 금정 기능은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인사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인사금정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금정과 인사추천과 인사금정을 분리를 해서 인사금정은 이 법무부로 맡겼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환원을 했습니다. 환원을 해서 지금 결국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한 공간 안에서 지금 인사수석실 없습니다. 인사비서관이 사실 인사비서관이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합니다. 어쨌든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이 같이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인사추천을 하면은 이걸 인사금정을 어디서 하냐면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사를 추천을 하는 인사비서관 그리고 총무비서관은 일종의 성남라인입니다. 그래서 문고리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죠.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용채 인사비서관인데 여기에 또 김남준 1부속 실장이 성남라인 문거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1부속 실장 김남준보다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김용채는 인사비서관 거의 이 어떤 실무적인 역할만 하고 모든 것은 김현지가 다 한다. 김현지.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만사현통. 모든 인사는 현지를 통해야 된다. 김현지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데 인사수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사수석을 두면은 뭐 수석 비서관급이 되니까는 김현지를 그걸 시킬 수는 없죠. 김용채나 이렇게 경력이 일천하고 지금 성남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경력이 일천하니까 수석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아예 수석을 없애버리고 수석을 임명을 하지 않고 인사비서관 김용채 그리고 총무비서관 김현지가 이 성남 라인 이쪽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김용채는 거의 이 역할을 하지 않고 실무적인 역할만 하고 김현지가 다 담당을 한다. 자, 그래서 만사현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인사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검증은 다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으로 한 자리를 차지한 전치영이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제 겨우 42살. 어떤 뭐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됐던 그 인물을 공직기관비서관실에 앉혀서 인사검증을 하라고 하니까는 이게 파워가 다르죠. 김현지가 누구를 인사 추천을 하는데 이 공직기관비서관 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 거기에 대해서 노 할 수도 없고 또 그 인사검증을 할 능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김현지의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도 지금 여의도청 가서 받아왔는데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으로서 그 총무비서관이 원래는 2급 그 행정관 이하의 대통령실 그 인사를 그 관장을 하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그 어떤 뭐 그 수석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서관급 수석비서관급까지 원래 행정관 그 2급 행정관 이하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비서관, 1급 비서관 또는 수석 비서관까지 전부 다 김현지가 다 통제를 하고 만사현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대통령실 아내. 그런데 김현지가 그것뿐이 아니고 장관 인사도 전부 다 좌지우지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강선우가 자진 사퇴를 할 때 이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죠. 강선우가 자진 사퇴할 때 그만 그 사퇴를 하라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라고 통보를 한 사람이 김현지다. 그러면 김현지가 단순히 이재명의 명령을 지시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면은 이 본인이 임명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발탁하는데도 관여를 하고 결국은 물러나게 하는데도 김현지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에게 뭐 건의를 했든 어떻게 했든.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그만 물러나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 이재명이 아니고 김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본인이 추천을 하고, 뭐 이재명을 의중을 헤아려서 했는지,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역할을, 발탁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치는데도 직접 나선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김현지가 그러니까 이제 장관급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실제로 이재명이 강선우에 대해서 인사를 강행을 하려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해서 원래 지난 25일 금요일에 인사를 하려고 결심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전전날 이렇게 상황이 변해서 강선우가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찬대가 미리 그 강선우가 SNS를 통해서 물러난다고 글을 올리기 17분 전에 박찬대가 글을 올렸죠. 글을 올려서 물러나야 된다. 강선우는 물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짜고 친 것 아니냐. 지금 당권 경쟁에 나서는 박찬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물러난다는 거 기뜸을 해주고 서로 짜고 친 것 아니냐. 이게 유력하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 직접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바로 김현지가 본인이 강선호에게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박찬대에게 기뜸을 해준 것 아니냐. 자, 당권 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라고.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이 박찬대가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재명의 의중이 박찬대에게 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김현지가 다 이것을 관여한 것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김현지가 이 어떤 그 대통령실 안에 인사뿐이 아니고 지금 장관급 인사까지 전부 다 통제를 하고 이번에 장관급 인사가 잘못됐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일종의 수습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자 그런 형식을 그런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현지가 모든 그 요직에 어떻게 들어가려면은 김현지의 인사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 김현지 인사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현직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이재명의 측근들도 김현지에게 일종의 인사청탁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김현지에게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고 김현지가 전화를 골라서 받고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을 닿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현지에게 목을 매는 이유는 하나는 본인이 어떤 자리에 지금 이제 조각은 거의 끝났지만은 조각 단계에서 본인이 장관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라도 김현지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섰고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김현지 집이나 아니면은 인사비서관 김용채 집 앞에나 전화를 안 받고 하면은 집까지 막 찾아가죠. 정치인들은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막 기다립니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눈두장 찍으려고. 그런 현상이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전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이고 전화가 그래도 통하는 사람은 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김현지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좌관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을 대통령실에 꽂아 넣기 위해서 자기 보좌관들을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들을 대통령실에 꽂아 넣으면은 그 대통령실의 정보를 자기가 알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인물을 또 충원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충원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본인이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는 보좌진들을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김현지에게 선을 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김현지의 인사 그 리스트의 특징은 깜깜이라는 겁니다. 깜깜이. 이게 지금 요즘 인사가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은 사전에 어떤 조금씩 그 과거 정부에서는 인사 처리되면 조금씩 흘러나왔죠. 흘러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예상 밖의 인물에 튀어나오고 하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전에는 이 대통령실의 1급 그 비서관급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급 비서관은 물론이고 그 밑에 2급 선임 행정관, 3급 행정관 여기에 대한 인사도 발표가 안 됩니다. 단지 대장동 변호사들이 비서관으로 많이 갔다. 이것은 취재에 의해서, 물론 취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철저한 인사 비밀주의죠. 이런 비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김현지 인사 리스트가 있다. 김현지 인사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사 리스트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쭉 사람들을 적어서 그 다음에 이재명을 거쳐서 이 공직에 내보내는 그런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리스트를 본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현지 인사 리스트의 1순위는 아무래도 대장동 변호사들, 대장동을 비롯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들 지금 요직에 쏙쏙 들어가고 있죠. 이 변호사비를 대신해서 자리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보은 차원 본인이 어쨌든 지금 5개 재판을 다 중단시키고 이 자리에 올라갔으니까는 그 은혜를 갚는 그 차원에서 자리를 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5개 재판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하죠. 일종의 시한폭탄을 달고 있죠. 그래서 재판을 다 없애기 위해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변호사들을 발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무적으로 그것을 선별을 하는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김현지의 막강 파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에 벌써 이재명의 변호사들, 이태영이 민정비서관, 전치영이 공직기강 비서관, 이장형이 법무비서관, 조상호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갔다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또 자리를 옮겼죠. 뭐 정성호가 공소 취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돌격대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참 어이없는 이 대북 송금 사건 그 담당 변호사였던 김희수를 국정원 기소실장에 앉혔죠. 이 국정원은 대북 송금 사건과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국정원이 연루되어 있는 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를 국정원 기소실장에 딱 앉히는 이런, 그러니까 방탄을 위해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재명이 못하는 일이 없는데, 못하는 인사가 없는데 그것을 다 그 실무적으로 다 처리하는 인물이 바로 김현지다는 겁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포진을 시키는 1순위, 그러니까 김현지 인사리스트 1순위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2순위는 바로 성남 경기 라인입니다. 자기를 포함을 해서, 김현지 본인을 포함을 해서 성남 경기 라인이 이재명의 가심그룹처럼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문고리 3인방,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대 정부에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경기 라인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임명을 하고 셀프 인사 검증을 하고 이런 참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성남 그 시장 시절에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 신도시, 성남 FC, 또 정자동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죠. 그러면은 이 성남 라인들이 가신그룹이 다 그것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됐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돼서 서로 그 셀프 검증을 해서 요직에 앉아서 어쨌든 이 의혹들을 다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공동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남 경기 라인을 끌어들이는 게 김현지 인사리스트의 2순위다. 1순위는 변호사들. 그래서 최근에만 봐도 한 사람 또 들어갔죠. 이 부속실장의 윤기천이 그 김혜경 씨 수발을 드는 이 부속실장으로 갔는데, 이 윤기천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근데 비서실장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재선 씨, 고 이재선 씨, 이재명이 막 그 욕을 했던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고 그때 당시 윤기천 이재명 비서실장이 분당 보건소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죠. 결국 무죄는 나왔지만은 거기에 관여가 됐던 인물이 윤기천이고, 또 하나는 이 윤기천이 또 성남FC 축구단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때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그 성남 경기 라인이 이재명의 어떤 비밀스러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종의 공동 운명체가 돼서 지금 자기들 주변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는, 자, 거의 이제 그 마무리 단계죠. 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인사리스트 2순위는 성남 경기 라인인데, 자, 김현지 인사리스트 3순위로 거론되는 그 부류는 일종의 충성맹sep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만 해도 지금 아웃됐지만은 무슨 뭐 이재명이 단식할 때 뭐 이부 자리를 이렇게 살펴줬다거나, 아니면 지금 최동석, 그건 거의 뭐 이재명을 예수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참 어이없는 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 딱 앉혀놨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재명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 족속 이제 발탁을 하라고. 물론 인사혁신처장은 일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이렇게 상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간 허리 단계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막 포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긴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충성명세파인데, 그 충성명세파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남국, 이재명의, 완전히 이재명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물이죠. 그 코인 김남국이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가 여기 앉혔고,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퍼뜨리는 데 앞장섰던 김의겸은 새만금 개발청장에 또 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것이 김남국, 김의겸 이 두 사람은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둘 다 재판 중입니다. 한 사람은 코인 가지고 재판하고 있고, 한 사람은 뭐 명예훼손이나 그 가짜뉴스 이런 걸로 재판을 중인 사람인데, 이재명은 재판 중인 사람도 상관없죠. 뭐 무조건 끌어다 씁니다. 자기도 본인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김현지 인사리서터 이야기가 나온다. 1순위는 이재명의 변호사들, 2순위는 성남경기라인, 3순위는 충성맹세파.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만사현통, 모든 인사는 현지를 통해야 이루어진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그것이 일종의 참사를 빚고 있습니다. 참사를 빚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계기를 만들었죠. 강선호 파동으로 인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2% 안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갤럽이 금요일에 이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조사가 나오면은 그 여론 지지율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줄이죠. 생명줄인데 그것을 흔드는 인물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김현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지가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권한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권에 부담으로 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특히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재판 속행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김현지가 흔들고 있다. 이재명의 뭐 금고지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은 이재명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 김현지가 막강한 파워를 손에 쥐고, 오히려 이재명의 생명줄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지 하면 다 생각이 나시는 것이, 그때 2022년 9월에 이재명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있다가 그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김문기 관련해서 이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전쟁입니다. 자, 수사당국에서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해서 소환 통보가 왔는데 그걸 전쟁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김현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김현지가 이재명 주변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재명과 김현지의 관계 이런 것도 그때 전부 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죠. 그리고 강선우에게 사퇴를 통보했는데 이것은 아마 김현지가 강선우를 발탁하는데도 관여를 했고, 또 마지막에 내치는데도 본인이 아마 건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강선우에게 전화 안 하고 본인이 발탁을 했고 이제 그만 사퇴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통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찬대에게 강선우가 좀 있으면 사퇴할 거라고 기뜸을 해준 인물도 김현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임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한 인물도 그때 김현지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 이화영의 변호사에게 이재명의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사임하라고 통보를 했느냐. 그때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다는 검찰 진술을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철회하는 소동이 빚어지는데 그 진술을 했을 때 입회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옆에서 거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화살이 이재명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 이하영의 변호사에게 사퇴하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때 통보한 인물이 바로 김현지다. 그래서 김현지의 위상이 그때도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김현지는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27년 동안 이재명을 보좌를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재명이 최초로 비리 사건,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 때 도피를 했는데 그때 김현지 집에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김현지는 총무비서관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거에도 총무비서관은 핵심 자리고 주로 그 권력자, 집권자의 금고지기로 그 행사를 하기도 하죠. 금고지기. 결국은 지금 인사도 이렇게 만차형통을 하지만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재명의 금고지기 역할도 다시 김현지가 하게 됐다. 최근에 특활비를 대통령실 특활비를 윤석열 정부 때 다 삭감해놓고 자기들이 다시 책정을 했죠. 정말 후한무치한 행동이었는데 1년치가 80매덕인데 지금 이제 이번 회계 연도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반년도 채 안 남았는데 40억 이상을 그 특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총무비서관입니다. 김현지가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까지 관리를 하죠. 그 전에 그 김정숙 때 뭐 특활비 가지고 옷 사고 구두 사고 이런 의혹들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특활비를 40억을 이제 주무르게 됐다. 반년치 40억을 또 김현지가 주무르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 김현지발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김현지가 여전히 이제 자리를 당분간 지킬 텐데 그러면은 어떤 인사 문제는 물론이고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상 밖의 일이 김현지발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먹게 되고 이재명 지지율은 이재명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김현지가 결과적으로 가장 이재명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해서 안봉건, 이재만 그렇게 초기에 그 세 사람도 지금 김현지와는 좀 결이 다르지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근데 결국은 그 3인방, 문고리 3인방 또 일종의 그때 뭐 십상치라고 이야기했던 행정관급들 그리고 실세 국회의원의 보좌관들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제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 개입을 해서 정권이 무너졌죠.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김현지가 문고리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나중에 위험한 형국을 초래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7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